네, 올 한 해 주식시장은 정말 이상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공급망 교란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커졌고요. 미국의 테이퍼링 스케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자들을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반도체가 계속 부족하다는 뉴스를 계속 보셨을 텐데요.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랐던 단 하나의 테마를 꼽자면 바로 전기차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는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니오 같은 기업, 그리고 배터리의 CATL 같은 소재 업체들까지 모두 다 상승하면서 강력한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던 세계의 공장 이미지에서 이제는 세계의 전기차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유빈 애널리스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유빈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먼저 오늘 전기차 이야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중국의 교통수단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의 도로는 왼쪽 사진 같은 모습이었죠. 사실 이 자전거가 도로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전기 스쿠터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국판 배달의 민족인 메이투안 같은 기업들도 오토바이가 아닌 이 전기 스쿠터로 매일 수천만 건에 달하는 배달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기 스쿠터에 이어서 차세대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기업은 테슬라죠. 그 모델 3가 올해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그 모델 3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잘 팔리고 있는 전기차가 중국에 있습니다. 바로 이 우링 홍광이라는 자동차인데요. 사실 7, 8월 월간 판매량만 보시면 모델 3를 제치고 글로벌 판매량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이 인기의 비결은 이 압도적인 가성비에 있는데요. 먼저 우링홍광은 제너럴 모터스와 상하이 자동차가 합작해서 내놓은 4인승 경차 모델이고요. 한번 충전하면 12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20kW의 모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100km까지 시속 100km는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델이 50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가격을 말씀드려도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 비교 자료 보시면, 잠시만요. 네, 왼쪽으로 보시는 것이 르노에서 출시했던 트위지라는 모델입니다. 2인승 초소형 전기차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모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델이 1,30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는 건 일반 자동차 모델인데요. 한때 중국에서 국민 경차라고 불렸던 체리 QQ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도 90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홍광의 500만 원이 정말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모두 이 초소형 저가 모델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 중에 니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는 2014년에 설립된 브랜드인데 1억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SUV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중국에서 그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느 정도냐면 언론에서 니오 팬들을 가리켜서 사생팬, 종교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기에 힘입어서 실제로 2년간 판매량 기준으로 3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니오의 배터리 교체 서비스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차주가 교체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테이션 자체에서 이 내부에서 모두 자동으로 교체가 되는데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3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주유소를 들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중국이 왜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이 시장을 키웠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전기차를 키우고자 하는 것은 중국뿐만은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이 2050년 탄소 중립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나라들이 이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비중을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중국과 유럽인데요. 현재 판매되는 자동차 5대 중에 1대는 이미 전기차인 수준이고요. 이마저도 2035년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자동차를 모두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와 이 시간표가 정해진 만큼 한동안 전기차로 대체되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시장의 성장성과 잠재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에게 있어서 이 전기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는데요. 이 중국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3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였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전기차 판매량이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동일 기간 동안 일반 자동차는 판매량이 많이 줄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모두 무시할 만큼 정말 무서운 성장을 이뤄낸 거죠. 이게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에 40%가 이미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글로벌 무대에 깜짝 등장했던 이벤트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결제 시장에 예를 들 수 있는데 중국은 현금 결제한 다음에 우리가 쓰던 신용결제 사회를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어요. 네, 모바일 결제. 맞아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죠.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을 텐데 어쨌든 자동차 산업에도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중국은 뭐 모든 제조업 위주의 국가라면은 자동차 산업을 꼭 갖고 싶어 합니다.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워낙 크니까 중국도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 한국 포함해서 합작 형식을 빌어서 많은 투자를 진행했고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니까 이곳에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인하는 그런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은 전기차를 미래 산업 경쟁력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업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더블 크레딧이라는 제도인데요. 제가 간단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동차 생산 기업에게 일반 자동차 생산을 제한하는 대신 전기차를 생산하면 그만큼 혜택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이 초기 투자에 대한 그런 부담을 조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수요 정책인데요. 먼저 중국에서 자동차를 사려면 10% 정도의 구매세가 부과가 되는데 전기차는 면제 대상이고요. 또 초반에는 이 보조금 자체도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보조금 지급액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 같은 모델을 3년 전보다 최고 63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전기차 인기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몇 달씩 대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번호판 정책을 가지고 왔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이 번호판을 받을 때 제약이 좀 존재합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추첨이나 경매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많은 중국 분들이 이 추첨이 되지 않아서 몇 년 동안 번호판 대기하는 분들도 꽤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전기차는 이런 제한을 완전히 풀어줬는데요. 면허가 있고 전기차를 구매하기만 하면 번호판을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기하는 분들한테 전기차라는 대안을 정부에서 제시한 겁니다.
물론 하지만 이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실용성이 떨어지면 구매로 이어지기가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기차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프라 보급인데요. 이 전 세계 충전기 배치 현황을 보시면 반 이상의 충전기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매월 전기차 판매량의 4배가 달하는 충전기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차 충전기의 보급률 자체도 좀 많이 여유로운 수준인데 보시다시피 프랑스나 미국보다도 좀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요단 그리고 생산단에서 부담을 좀 많이 줄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유빈 애널리스트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냥 가격이 싼 것 아닌가? 아까 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말씀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테슬라랑 비교하면 그래도 성능 차이가 좀 있죠?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전기차는 그 구조상 엔진과 변속기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이 산업의 진입 장벽 자체가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다양한 IT 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뭐 일반적인 자동차 생산 기업까지 모두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모델만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 퀄리티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잠깐 보시면 이게 중국 브랜드인 니오와 BYD를 동급의 SUV 전기차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부터 먼저 보시면 니오 같은 경우는 600km, BYD는 500km로 니오는 테슬라의 모델 Y보다도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요. 또 배터리 효율 보셨을 때 니오는 6.1, BYD는 5.8로 동급의 폭스바겐이나 현대 같은 모델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배터리 효율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또 전기차에 탑재되는 이 용량까지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은 이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그런 그림까지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 기회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런 뭐 완성차뿐만 아니라 뭐 배터리도 있고 뭐 부품 소재들도 다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전기차라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서 최적화된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세워야 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전기차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넓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오랫동안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수 시장의 국산화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반 자동차를 보시면 상위 판매 모델 10개 중에 중국 모델이 3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전기차로 왔을 때는 보시다시피 테슬라의 모델 Y, 모델 3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브랜드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중국 브랜드들이 그 밸류 체인, 그러니까 플랫폼, 배터리, 내외 장재 등등 모두 중국 제조를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성차뿐만 아니라 이 밸류 체인 전반에 있어서 투자 기회가 모두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저희는 이 밸류 체인에서도 배터리나 소재 쪽에서 바게닝 파워가 좀 강한 CATL 같은 기업들 저희가 선호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는 단순히 모터와 배터리를 결합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라기보다도 이 외부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나 말씀하신 뭐 렌즈 그리고 또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써니옵티컬 같은 경우도 모두 이 전기차 투자 테마로 보고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이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라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다음으로는 그 안에서 중국 기업들 자체가 기술력이나 생산력 이런 면에서 이제 글로벌 선두에 이미 위치해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중국 전기차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에서는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또 하나 커다란 먹거리가 추가적으로 생긴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관련 기회들도 또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